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 열기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뜨거운 가운데 오늘도 주요 대선 후보 경제 공약들 심층 분석합니다. 먼저 에너지 전력 인프라 분야 공약 산업부 고영욱 기자와 알아봅니다. 고 기자, 먼저 이재명 후보의 이 재생에너지 정책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재명 후보의 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제 국가 기관 전력망 우선 접속입니다. 네.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한전이 이제 전기를 사올 때 재생에너지부터 사는 겁니다. 이제 그동안 전기를 보내는 그 도로인 송전망이 포화 상태여서 재생에너지의 경우 이제 영업 정지 개념인 그 출력 제어가 많았는데요. 이를 두고 재생에너지 업계에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네. 올해 9월 10월 시행 예정인 국가 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할 때도 이 줄기차게 우선 접속을 요구했지만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그 최종안에서는 빠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들고 온 겁니다. 네, 전력업계 관계자는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는 발전 단가가 낮은 원자력과 석탄을 기저전원으로 운영했기에 이 전기료를 좀 누를 수 있었는데 이 공약대로라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을 국가 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제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을 했는데요. 현행법은 국가 전략기술 보유기업을 초격차 특례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이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BESS라고 하죠. 이걸 이제 투입을 확대하는 공약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차 전지 업계가 반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 당장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입찰 공고를 낸 540메가와트 규모 호남 제주 사업의 경우 1조 원 규모입니다. 그렇군요. 김문수 후보도 재생에너지 공약이 있다면서요? 어떻게 다릅니까? 네, 일단 그 김문수 후보는 그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점이 좀 차이점입니다. 네. 중국산 태양광셀의 그 국내 시장 점유율이 2019년 33.5%에서 2023년 74.2%까지 뛰었습니다. 인버터 같은 주요 부품의 경우 95%가 중국산인데 이른바 택가리로 국산으로 둔갑해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수조 원의 정부 보조금이 중국 기업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에너지 사업의 그 안보 지표를 강화하고 국산 설비에 낙찰 가점을 주는 한편 구매자에게는 가격을 보상해주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또 기업의 그 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을 세제 지원하는 내용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산업계 요구가 있었던 정책인데요. 한전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PPA 제도를 활성화하고 또 알리백 같은 그 탄소 중립 무역 장벽에 대응하는 취지입니다. 또 대부분의 이제 발전 공기업이 지금은 이제 재생에너지를 민간 사업자로부터 이제 돈 주고 사오는 방식으로 공급 의무 비율을 지키고 있었는데, 예. 네, 직접 이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후보가 모두 에너지 고속도로, 이게 도로가 아니고 에너지 송전망이죠? 네네. 에너지 고속도로를 추진한다 이 공약을 갖고 있는데 네. 또 내용을 보면 완전히 같지는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동해안 그 화력발전소 그리고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이 수도권으로 보내는 그 횡축 그리고 호남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그 수도권으로 보내는 종축, 이게 지금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 그러니까 그 초고압 직류 송전로라고 하죠. HDVC의 두 축이거든요. HVDC. 네, HVDC요. 네. 네. 근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정부안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와 함께 에너지 국도와 지방도도 촘촘하게 연결하겠다는 이제 계획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호남과 수도권을 잇는 HDVC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공약집과 정부안을 이제 직접 분석했는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조기 착공을 통해서 완공 시기를 2030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입니다. 또 이제 정부안에는 없는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일단은 동해와 남해까지 HDVC를 잇는 구상입니다. 이게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확정된 그 전문가 실무 협의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예. 정기본 최종안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이제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수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구상은 이제 동해안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관문인 동서울 변전소 건설을 하남시가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 막히고 있으면서 이제 내륙을 통한 송전,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횡축 고속도로 건설이 어려우니까 이거를 해상으로 돌려서 보내자는 주장입니다. 네, 정부 계획이 이제 반영이 안 된 사안인 만큼 앞으로 이제 이걸 시행할 경우에 예산 증가가 이제 불가피한데요. 전선업계 입장에서는 앞으로 좀 일감이 좀 늘어나는 그런 반길만한 내용입니다. 네, 이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이 실제 얼마나 큰 사업이고 어떤 네. 기업들이 맡게 될지도 좀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저희가 입수한 그 전선업계 자료를 좀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서해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11조 원 규모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육상이 아니라 해저 케이블 기준입니다. 예. 또 이제 동해와 남해 같은 경우에는 각각 4조 5천억 원 해서 합쳐서 9조 원 규모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저 케이블 생산과 시공 작업까지 턴키로 할 수 있는 곳은 이제 LS 그룹뿐입니다. LS 전선이 해저 케이블을 만들고 LS 마린 솔루션이 포설하는 겁니다. LS 마린 솔루션은 최근 이제 13,000톤 그리고 그 세계 최대 규모의 포설선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고요. 이를 위한 약 2,800억 원의 유상 증자도 결정을 했습니다. 대한전선도 이르면 다음 달 해저 케이블 1공장을 종합 준공하는데요. HVDC급은 2027년부터 생산할 계획입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한 기업이 맡기에는 큰 사업인 만큼 일감이 나눠질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시공할 수 있는 배는 현재 이제 6,000톤급 한 척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이제 추가 보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관련 공약들 산업부 고영욱 기자와 알아봤습니다.